오늘 장에서 중요한 세 가지 포인트 압축적으로 알려드립니다. 3포인트 토마토 투자클럽 김근우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근우입니다. 예, 오늘은 어떤 부분들 집중하고 계시는지 세 가지 포인트를 통해서 알아봅니다. 첫 번째로 볼 부분은 전체적인 흐름이죠. 최근 미국 증시 연일 사상 최고치다라는 헤드라인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신고가 랠리를 펼치고 있는 반면에 10월 달 들어서 코스피는 2%, 코스닥은 자그마치 10%나 하락하면서 특히 코스닥 지수는 10월 달 성적이 현재 전쟁 중인 러시아 모엑스 지수하고 거의 유사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오늘 장 초반보다는 나아진 흐름이기는 하지만은 또 고점 대비론 탄력이 둔화돼서 그러면 그렇지라는 볼멘 소리를 오늘도 듣게 되는데요. 그러면 우리 증시의 상대적인 약세와 오늘 장 후반에 조금은 달라진 부분을 의미를 둘 수 있을 것인가? 전체적으로 좀 봐주시죠. 네, 사실 우리 증시 지금 최근에 참 억울합니다. 실제 글로벌을 제가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글로벌에서는 대부분 신고가 영역이에요. 지금 제가 해외 차트 띄워놨는데 다우는 계속 랠리 진행 중이고요. 지금 그동안 좀 약했던 나스닥도 신고가 레벨 다 왔습니다. 여기도 이번 주 정도가 지나가면 신고가 영역 돌파하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만큼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S&P 500도 마찬가지죠. 결국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약세를 보여줬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아시아 증시, 우리를 포함해서 일본이나 대만도 좀 약세를 보여줬던 건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돌아섰던 영역이 굉장히 컸고 돌아섰던 영역에는 당연히 엔비디아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게 또렷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TSMC 실적도 굉장히 좋았고요. 여기에 이제 반대로 우리 증시를 좀 보게 되면은 참 억울합니다. 그죠? 일단 업종을 보면은 앵커님 말씀해주신 이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전쟁 중인 국가들이랑 비교할 정도로 굉장히 안 좋은 모습을 올해 내내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사실 코스닥이 국한된 게 아니고 코스피만 봐도 그래요. 어떤 거냐면 지금 최근 거래 대금을 보면 레벨 자체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안 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돈이 안 돌고 있다 보니까 뭐가 문제냐면 지금 일단 제가 많이 강조드린 섹터들 수주산업이라든지 오늘도 얘기 드리겠지만 바이오 같은 섹터들은 그래도 괜찮아요. 어느 정도 집중도가 있기 때문에 부족한 거래 대금이지만 집중도를 통해서 좀 상승 랠리가 지속되고 있는 형태가 좀 또렷한데 중요한 건 지금 소외된 섹터 같은 경우는 하염없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 소외됐다가 저점을 잡내만에 하고 있는 반도체 같은 경우 보게 되면 너무 많이 내려갔어요. 그래서 지금 이 레벨이 맞는 건가 싶을 정도로 왜냐면 반도체가 꺾이게 되면은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반도체 점유량 자체가 시총 자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지수가 밀려버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상태가 언제까지 지속될까를 좀 봐야 되는데 그 내용도 차분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단 글로벌 얘기를 좀 드리자라면 오늘 중심적으로 봐야 될 거는 넷플릭스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좋았고 그리고 또 하나가 애플의 이제 아이폰 16의 판매량이 좀 증가되고 있다. 특히 중국에서 이 소식이 좀 전해지면서 이제 뉴욕 증시가 랠리가 나왔었는데 여기서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봐야 될 건요. 아이폰 16 같은 경우는 이제 판매량이 좀 안 좋을 것이다라고 예측했던 게 앰플 인텔리전스였습니다. 앰플 인텔리전스가 16 모델에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되고 나서 판매되는 게 아니고 추후 판매를 이야기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AI 그러니까 인텔리전스가 들어가지 않으면 아이폰 16으로 교체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한 여론이 있었는데 사실 까고 보니까 상관없었죠. AI 때문에 아이폰을 사는 게 아니고 아이폰은 감성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똑같이 좋은 얘기들이 막 나오고 있는데 자 그런 지점들도 좀 잠깐 짚어보면 종목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당연하겠지만 LG 이노텍이라든지 여기에 덧붙일 수 있는 게 BH 정도. 이 두 개가 애플의 최대 수혜주라고 볼 수 있는데 실제로 바닥 구간에서 어느 정도 좀 수급이라든지 그리고 상승분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은 저는 지금 레벨에서부터 그럼 우상향 위로 튀나요 보다는 저가 매수세 정도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레벨에서 어느 정도 모아가는 단계의 매매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 참고로 봐야 될 게 10월 말일이 되면은 애플 실적 발표가 있거든요. 여기서 구체적인 데이터 같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그때 퍼포먼스가 나오면은 또 팔고 나오는 전략 정도로 요 두 종목은 참고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여기에 덧붙여서 지금 어닝 시즌이 이제 우리가 출발됩니다. 지금 제가 거래대금 얘기를 드렸는데 거래대금을 해소할 만한 몇 가지 트리거가 이번 주부터 출발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현대차, SK하이닉스 이런 큼직큼직한 종목들의 실적 발표가 출발한다라는 거예요.
일단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으로는 반도체가 좀 꺾이는 거 아닌가 하는 우려감이 있긴 했습니다만은 하이닉스는 아무래도 HBM의 뭐랄까 비중이 좀 또렷하고 또 하나 대만향 반도체 수출은 HBM밖에 없습니다. 근데 대만향 반도체 수출이 최근까지 굉장히 좋았었기 때문에 SK하이닉스는 좀 기대하는 바가 있고 또 하나가 이제 현대차입니다. 자동차주가 올해 초만 해도 괜찮았다가 초 중순까지 괜찮았다가 쭉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지점도 좀 봐야 되는 게 현대차도 지금 IPO 인도에 IPO 이슈가 있죠. 또 하나가 밸류업 공시 이슈가 있습니다. 현대차 좀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라고 예측하는 바가 많기 때문에 올해 아무래도 4분기 이내에 밸류업 공시에도 좀 참여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없는 분들 같은 경우는 슬슬 좀 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차, SK하이닉스가 우리 증시의 분위기를 좀 바꿔놓을 수 있을지 이거를 수치화한다라면 거래 대금을 좀 더 투입되게 만들 수 있을지가 상당히 중요한 영역으로 좀 보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차트로는 볼 수 없지만 금투세 영역입니다. 아무래도 지금 사실 중국도 오늘 올라갔죠. 그러니까 니케이도 좋고 뭐 다 좋아요. 대만도 좋고. 근데 우리만 좀 안 좋은 건 아무래도 우리 국내 이슈가 좀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건데 국내 이슈 중에 사실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금투세 말고 없죠. 그리고 금투세 이후에 상법 개정도 추진한다라는 민주당의 의견도 있었기 때문에 사실 이 지점이 좀 빨리 해소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지금 글로벌이 랠리하고 있는 도중에 우리가 참여를 해야 같이 더 많이 올라갈 수 있거든요. 이게 랠리가 끝나고 조정 단계 들어가게 되면 우리만 혼자 독주는 사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좀 빨리 해결이 됐으면 좋겠는데 일단 주말 동안에 나온 이슈가 이제 국정감사 이후에 금투세 결과를 좀 발표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왔죠. 그래서 국정감사가 25일까지이기 때문에 이번 주 금요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 주말이라든지 빠르면 주말, 이제 늦으면 다음 주 초반 정도에는 결과치가 나오지 않을까로 예상을 볼 수 있는데 사실 이게 정치적인 이슈로 이미 변했죠. 정책이 아니고 정치적인 이슈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계속 좀 밀리고 있습니다. 저는 25일을 이야기했더라도 좀 빨리 좀 진행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지점이 해소가 된다라면 우리 기업들도 충분히 랠리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게 지금 오늘도 10월 11일부터 20일까지 잠정 수출 데이터 나왔는데 막 엄청 안 좋아지거나 하는 것도 없고 또 엄청 좋아지는 것도 없어요. 다만 좀 지켜봐야 되는 건 뭐가 있냐면 수출이 전반적으로 늘어났다는 건 사실입니다. 올해. 근데 주가 이게 지수 방향은 올해 내내 뭐 올라간 게 없죠. 그래서 이 지점들이 어느 정도 주가에 작용을 하게 되려면 좀 국내에 거래 대금이 풀려야 되고 대금이 풀려야 되면 국내에만 있는 이 악재 아닌 악재가 해소가 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장 전반적인 분위기는 글로벌은 다 좋고 우리만 좀 안 좋은데 우리도 좀 실타래만 풀어주면 같이 참여할 수 있다 정도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그 올해 하반기는 내내 이 금투세 이슈가 논란이 되는 것 같아요. 뭐 오늘 한다, 내일 한다, 뭐 이런 내용들이 계속해서 뭐 뉴스를 통해서 전해지는 이제 11월 중에는 좀 나왔으면 이렇게 바람을 가져보겠습니다. 또 이 부분 풀리면 그동안 못 갔던 것까지 같이 갈 수 있으니까요. 너무 실망 마시고요. 다음 두 번째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도 상승 제약바이오 이렇게 달아주셨는데 보면은 신고가 종목이 오늘 23개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한올바이오 파마, 리가켄바이오, 보로노이 등등의 녹십자도 그렇고요. 이 제약바이오 종목은 신고가가 상당히 많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아쉬운 게 전문가님이 많이 강조해 주셨던 한올바이오 파마가 저희가 또 미리 사전에 녹화도 해놨는데 오늘 시세가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좀 미리 나갔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같이 좀 해보는데요. 제약바이오 좀 짚어주세요. 네, 말씀 잘 해주셨습니다. 한올바이오 파마도 이제 녹화를 우리가 좀 전에 했는데 이게 좀 늦게 방영이 돼가지고 아마 이번 주에 나올 것 같죠. 그래서 그 지점을 좀 보고 같이 공부해 보시는 것도 참 좋을 것 같고요. 바이오는 아직 저는 찬스 많이 남아있다고 봅니다. 지금 한올바이오 파마만 있는 게 아니고 후발주로서의 모습을 띠고 있는 애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차차 제가 분석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 오늘 있는 애들 좀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한올바이오 파마, 신약테크 먼저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뭐 유한양행, 오스코텍, SK바이오팜 여기에 이제 더불어서 볼 수 있는 게 HK, 이노엔 요 정도를 신약테크 정도로 볼 수가 있죠. 이쪽이 다 지금 거의 신고가 레벨이에요. 오스코텍, 유한양행 정도만 우선 시세가 나왔기 때문에 조금 천천히 올라가고 있는 쪽이지.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지금 이쪽 신약테크가 오늘 뭐 새로운 소식이 막 나오던가요? 오늘 무슨 임상에 성공했다라든지 또는 오늘 상용화에 들어간다라든지 오늘 라이센스 아웃을 진행한다든지 아닙니다. 이미 다 있는 재료가 가지고
주가만 지금 반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저는 바이오가 시세가 더 지속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게 좋은 거예요. 뭐 때문에 올랐다로 가면은 그때부터는 재료가 소진되네 마네. 또는 뭐 때문에 올랐으면은 재료가 붙었네 안 붙었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재료의 크기도 척도도 우리가 측정을 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은 뭐랄까 상승의 한계가 분명 존재하죠. 예를 들면 지금 2차 전지 종목들이 좀 그런 형태가 띄고 있는데 호재만큼만 조금 올라갔다 내려가고 뭐 이런 느낌이죠. 바이오 같은 경우는 무슨 얘기가 안 나와도 올라가요. 근데 전 이런 게 좋은 거라고 보고 지금 얘네가 지금 선발 때인데 후발주들도 슬슬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된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 지점도 좀 얘기를 드릴 건데요. 신약 테크가 이렇게 있으면 사실 신약 말고 플랫폼 쪽도 지금 계속 좋아요. 알테오젠 좋죠.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를 정도로 부담스러울 정도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리가킨 바이오, 에이프릴 바이오, BL 바이오 여기에 보면 GI 이노베이션 뭐 이 정도가 이제 플랫폼 단위인데 사실 이제 GI 이노베이션을 좀 늦게 출발했기 때문에 이제 조금 신고가 문턱을 두드렸다 정도고 나머지는 대시세가 이미 나왔죠. 근데 저는 이쪽도 더 갈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모멘텀 플레이 하시는 분들은 계속 추적해야 되는 영역일 텐데, 플랫폼 단 같은 경우는 다 라이센스 아웃 이력이 있고, 제가 지금 짚어드리는 애들은, 라이센스 아웃에 더불어서 지금 임상 데이터도 다 좋죠. 특히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 끝나기 전에, 머크사와 진행했던, 이 키트루다의 SC 제형 관련해서 이제 상업화 단계까지 진행되지 않을까. 3상 진행 중이니까요. 이 얘기까지 나오게 되면은 아마 주가는 좀 더 뻗을 여력이 남아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이유 없이 올라가는, 별 소식 없이 올라가는 게 섹터 단위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거다. 그리고 지속이 될 가능성이 높은 거다. 그래서 재료의 크기를 따로 측정하지 않을 정도로 섹터 단위 수급이 바이오는 굉장히 또렷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게 뭐 오늘 내일 일이 아니죠. 제가 지금 몇 개월째 바이오를 얘기하고 있다 보니까 아마 제가 이야기 드렸던 거를 좀 유심히 들었던 분들, 이쪽 뷰를 가지고 타겟했던 분들은 사실 제가 지금 거래대금이라든지 이런 얘기 드렸지만 소외주 얘기도 드렸잖아요. 소외주 잘못 잡고 있는 분들은 지금 단계에서 마이너스 40% 50% 허다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뷰를 거의 공식적으로 드리는 애들이 대부분 바이오, 방산, 조선처럼 이제 실적 베이스로 올라가거나 그러니까 수주량을 가지고 올라가거나 또는 모멘텀이 굉장히 또렷하거나 이런 애들이거든요. 근데 이쪽 보고 계셨던 분들은 사실 지금 계좌가 잘 올라가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겠고요. 지금은 굉장히 선별화가 되어 있는 장세예요. 그래서 이 바이오 얘기를 제가 계속 드리고 있는 게 누군가한테는 이거 너무 비싸지 않나라고 보실 수 있겠지만 지금처럼 완전 선별화되어 있는 장세는 가는 종목만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부담스럽다면은 지금 고가권에 있는 바이오 종목들이 내려오길 기다리시는 게 낫고 이 영역에 대해서 좀 더 공부하실 수 있는 분들은 다음 주자 바이오들도 슬슬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시세도 좀씩 나오고 이쪽 타겟으로 지켜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약 바이오 쪽 추세적으로 오르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업사이드 있다 얘기해 주셨는데 뭐 고점 부담이라든지 이런 거 아직 걱정 안 해도 되는 거죠, 그럼? 저는 아직 안 해도 된다고 봅니다. 끌고 가셨던 분들이 아마 그런 고민 드실 거예요. 언제 팔아야 되나. 그러니까 지금 사실 분들은 당연히 고점 때는 사면 안 되죠. 조정 나오고 사야 되는 게 당연한 거고. 있는 분들이 지금 팔까요? 좀 이따 팔까요?로 갈 건데 있는 분들은 저는 좀 더 끌고 가도 된다라는 그런 뷰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약 바이오 봤고요. 다음 마지막 포인트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수주산업 관심 가져야 할 때. 좀 전에 바이오, 방산, 조선을 의견을 명확하게 드린다 얘기를 해주셨는데 방산, 조선이 어찌 보면 또 여기에 해당되기도 하고요. 방산은 지난주부터 뭐 이번 주까지 너무 잘 가고 있습니다. 수주산업 어떤 쪽 보시는 건지 좀 궁금한데요. 이야기를 해주시죠. 아무래도 시간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제가 내용을 막 디테일하게 설명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종목만 좀 같이 살펴볼게요. HD 한국조선해양이 당연히 대장이죠. 조선은 여기 현대미포, 현대중공업 이쪽 HD 현대라인 조선이 아무래도 대장단 움직임입니다. 그래서 차트도 되게 유사하죠. 근데 여기에 더불어서 삼성중공업이 그러면 안 좋냐? 그건 또 아니에요. 네, 괜찮습니다. 근데 다만 대장이 아니어가지고 수급 주체로부터 거리감이 있기 때문에 퍼포먼스가 좀 덜 나올 뿐이죠. 여기 마찬가지 하나오션이거든요. 이 완성 쪽 같은 경우는 저는 이번 실적 발표 좀 기대해도 될 것 같아요. 이전치보다 좀 괜찮이 잘 나올 것 같은데 물론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실적 턴어라운드 나온 게 얼마 안 됐습니다. 저가 수주를 하도 많이 받아놔가지고 그래서 아무래도 하나오션이나 삼성중공업 이쪽은
퍼포먼스가 지금 당장 막 실적 발표 때 나오는 게 아니고 4분기 실적 발표 나올 때 정도면 괜찮아질 걸로 저는 보고 있는데, 일단 HD 한국 조선해양을 필두로 해서 HD 현대 계열사들 조선주들 같은 경우는 이번 건부터 괜찮게 나오지 않을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지금 주가가 아무래도 조선주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시장 단위로 보면은 좀 횡보하고 있는 것처럼 유사하게 느껴지지만 천천히 또 올라가고 있거든요. 수급이 천천히 붙어주고 있거든요. 전 이런 지점 활용하시는 게 좀 좋겠다라고 보여져요. 없는 분들 같은 경우는.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쭉 홀딩 해야죠. 조금. 여기 더불어서 하나만 더 보자면 뭐 한화 엔진 정도? 제가 조선주는 웬만하면 기자재 쪽은 안 보시는 게 낫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한화 엔진은 실적 개선도가 너무 또렷해가지고 뭐 좀 변동성이 나오긴 할 거지만 뭐 바이오 변동성만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쪽은 좀 괜찮게 저도 보고 있다. 그래서 끌고 가도 되는 섹터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실적 발표도 좀 기대가 되는 섹터고, 여기에 더불어서 방산도 굉장히 유사합니다. 조선제가 좋다고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수주량이 보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방산도 마찬가지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이제 거래 정지에서 풀리고 나서부터 바로 주가 퍼포먼스 좋게 나오고 있죠. 그리고 현대 로템, LIG 넥스원 세트로 제가 봐야 된다고 말씀드린 애들입니다. 계속 좋죠. 계속 신고가입니다. 이게 제가 올라가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려갔을 때도 제가 똑같은 의견을 드렸어요. 이런 건 이렇게 이만큼 내려갔으면 잡으셔야 된다. 이렇게 내려갔는데 이건 잡으셔야 된다. 똑같은 의견을 계속 드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올라갔잖아요. 없는 분들 또 잡고 싶단 말이에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얘네들 또 조정 나와요. 이렇게. 이런 조정이 또 나옵니다. 또 나와요. 또 못 잡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당분간 얘는 랠리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은 신고가 라인이기 때문에 못 잡는 게 당연한 건데, 조정 나왔을 때는 못 잡을 이유가 별로 없다. 다만 신고가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로스컷은 잡아놔야겠죠. 근데 로스컷을 잡아놓고 잡는 거는 이쪽에서 해야 된다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근데 이래도 너무 비싸요, 무서워요 하시는 분들은 오늘 좀 올라와주고 있는 한국항공우주나 하나 시스템, 이쪽도 저는 충분히 괜찮아 보이거든요. 특히 한화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제 한화에서 방산 관련된 모멘텀이 만들어지는 게 대부분 행사에서 많이 발생이 되는데, 같이 참여하잖아요. 에어로스페이스가 한화 오션이랑 한화 시스템을 좀 세트로 묶어서 참여하는 형태를 많이 보여주기 때문에, 특히 한화 시스템이 사실상 이 조선에 들어가는 레이더 쪽이라든지 센서는 국내에서 거의 독보적이거든요. 그래서 이쪽은 시세가 아직 안 나와가지고 저는 뭐 모아가는 전략 충분히 해당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더불어서 수주산업이 얘네만 있는 게 아니죠. 지금 올라와주고 있는 게 이제 원전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한전기술. 물론 두산 에너빌리티는 지금 두산 그룹 내 이슈가 있어가지고 올라가다 말고 뭐 그러는데 결국 해소가 될 거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요. 한전기술, 한전 KPS, 그리고 중소형주를 보면 우진 엔텍이나 뭐 일진파워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물론 원전주도 관련주들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제가 대표주들만 좀 꼽은 거니까 참고로 봐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쪽도 저는 지금 SMR 모멘텀이라든지 지금 11차 전기본에 SMR 넣는 작업 있잖아요. 이것도 산자부에서 대놓고 얘기했죠. 그리고 실제로 할 겁니다, SMR은. 왜냐면 글로벌 추세가 그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한 해만 해로 가는 게 아니고 할 건데 얼마나 할 거냐, 그리고 그거의 주체는 누가 될 거냐, 이 싸움으로 갈 건데, 그때 중심주들 같은 경우는 해당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국내 이슈뿐 아니고 글로벌에서도 제가 원전 강조드릴 때 많이 말씀드리지만 국내 따라가는 기술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글로벌에서도 사실 탑 기업들 중 하나거든요. 그래서 SMR의 주체가 되진 않아요. SMR 설계 우리가 안 하기 때문에. 근데 SMR의 원자로 까는 거는 실제로 두산 에너빌리티 포함해서 진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저는 이쪽도 계속 관심 섹터를 유지하셔야 되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수주 산업은 지금 원전, 방산, 조선 이야기 드렸는데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괜찮다. 이거는 본인의 매매 스타일에 따라서 잡아보시되 신고가예요, 사실 지금. 원전도 다시 한번 고가를 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전 고점에 비해서 사실 아직 많이 내려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정 구간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여부를 잘 추적하셔가지고 타겟해 보시는 게 좋지 않겠나, 이 정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수산업 관련해서 간략하게만 한 가지 좀 여쭤볼게요. 원달러 환율은 다시 오름세 나타나니까 수출주 괜찮을 것 같은데, 또 오늘 아침에 나온 10월 달 20일까지의 수출입 데이터 보면은 꺾였거든요. 하반기 수출이 조금은 안 좋아질 것이다라는 우려가 좀 있어서 수주산업 그럼에도 불구하고 괜찮을까요? 네, 수출 데이터가 꺾인 거는 반도체는 괜찮았는데 석유화학 제품이 좀 꺾였거든요. 이 수출 데이터는 사실 이번
11일부터 20일 데이터만 가지고 전체를 판단할 수는 없겠지만 저는 이 정도 구간에서 놀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올해 내내 수출 데이터가 계속 올라갔어요. 증가였는데 이번 달 11일부터 20일 데이터가 약간 꺾였단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추세 하락이냐는 저는 조금 섣부를 수 있다라고 보고요. 지금 레벨에서 유지되는 형태가 저는 좀 더 또렷해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심이 되는 게 반도체가 아마 될 텐데 석유화학은 아무래도 인도라든지 중국향 제품이 많기 때문에 좀 오르락내리락 해요. 그래서 지금 크게 올라온 게 반도체고 그리고 IT전자 제품들이 많이 팔리고 있는데 이쪽 같은 경우는 지금 레벨에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좀 유지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어가지고 지금 추세 고민하기에는 좀 이르다. 대신 이제 수출주들 이 아예 방산주라든지 이쪽은 좀 별도로 체크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쪽은 수주량을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수주량이 뭐 빠진 건 없죠. 계약대로 이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큰 걱정은 안 해도 되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추천주 소개해 주세요. 네, 오늘 이야기 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하나 시스템입니다. 지금 주가가 좀 쉬고 있어요. 근데 이 하나 시스템이 이 퍼포먼스가 나왔던 구간, 제가 동그라미 친 구간 자세히 들여다보면 뭐였냐면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였습니다. 어닝 시즌이었어요. 지금 또 우리도 어닝 시즌 다시 들어왔죠. 하나 시스템이 실적이 꺾일 만한 이유는 별로 없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수주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제가 연계되는 측면이 굉장히 많다고 말씀드렸죠. 결국에는 다시 올라가야 되는 자리에서 잘 홀딩되고 있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지수가 흔들리고 있는데 종목은 안 흔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간에서 저는 충분히 잡아볼 만하다고 보고 있고요. 가격 설정 바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종가에 매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목표가는 21,000원, 손절가는 17,000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추천주가 매번 이렇게 나오지는 않는데 그만큼 딱 이렇다 할 종목이 있을 때 알려주시는데요. 오늘 한화 시스템이 이렇게 소개가 됐습니다. 현재 주가는 0.64% 하락한 18,550원, 목표 주가 21,000원 잡아주셨네요. 기억할게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3포인트 김근우 전문가였습니다.